신인간혁명 제26권 이케다 다이사쿠 법기 도전하는 곳에는 향상의 기쁨이 있다. 도전하는 곳에는 감동의 드라마가 생긴다. 도전하는 곳에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빛난다. 대우주의 만물이 도전을 계속한다. 꽃은 깊이 쌓인 눈을 힘껏 헤치고 나와 새싹을 틔우고 파도는 끊임없이 부딪혀 바위를 깎고 태양은 날마다 새벽의 어둠을 가르고 솟아오른다.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자기 사명을 완수하겠노라고 묵묵히 인내 강하게 힘든 작업을 거듭한다. 도전, 도전, 도전. 그것이 살아간다는 것이다. 우리는 도전한다. 이 벗, 저 벗에게 행복의 길을 가르쳐 사람들의 번영과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숙명의 폭풍이 휘몰아치는 대지에 결연히 서서 인간의 진실된 힘을 나타내기 위해 나는 이렇게 행복하다고 중생소유라의 인생을 끝까지 살기 위해 나는 걷는다. 오늘의 작은 한 걸음이 언젠가 반드시 대도가 되기에 나는 지지 않는다. 눈 내리는 어두운 밤이라도 내일은 반드시 승리의 태양이 뜨기에 창각해는 1978년을 교학의 해 제2년이라고 정하고 어서 연찬과 자담의 충실을 활동의 기축으로 하여 활기차게 출발했다. 원단 야마모토 시니치는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 근행하고 광선유포 전진과 세계 평화를 모든 회원의 건강, 장수와 가족의 번영을 진지하게 기원했다. 시니치의 가슴에는 올해도 또 목숨이 있는 한 빛나는 광선유포의 새로운 길을 활짝 열자는 열렬한 결의가 불타올랐다. 강한 일념이라는 인이 대승리라는 과를 낳는 법이다. 자택에서 근행을 마친 야마모토 시니치는 아내 미네코가 준비한 붓을 들고 회원을 격려하기 위해 두꺼운 색지에 휘호를 썼다. 시니치에게도 미네코에게도 설날이라고 해서 쉴 수 있는 시간은 없었다. 우리 회원을 지키고 격려하자는 일념이 두 사람을 끊임없이 행동을 향해 봉사를 향해 내몰았다. 정오가 지나자 시니치는 학회 본부에서 열리는 신년 근행회에 참석하고자 집에서 나와 걸었다. 언덕을 올라 세이쿄 신문사 앞까지 걸어가자 학회원 몇 사람이 보였다. 신년 근행회 참석자인 듯했다. 아, 선생님! 부인분 한 사람이 소리쳤다. 시니치는 웃는 얼굴로 손을 흔들어 응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모처럼의 기회이니 함께 기념사진을 찍읍시다. 한호성이 오르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이자 벗들의 테두리가 순식간에 커졌다. 결국 70명 정도가 모여 기념 촬영을 했다. 시네치는 모두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 일본 경제를 보더라도 엔고 때문에 불황이라고 하고 여전히 기업 도산이나 정리해고가 잇따르는 등 온통 악재뿐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끝까지 말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어본존을 수지하고 진지하게 신심에 힘쓰는 여러분은 그 아무리 큰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꺼지지 않는 횃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횃불은 희망과 용기의 빛을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신심이라는 이 횃불을 더욱 불타오르게 하여 사회를 비출 사명이 있습니다. 벗을 격려해 주십시오. 모두의 마음에 희망의 빛을 보내주십시오. 용기의 불을 밝혀 주십시오. 사람들을 격려하고 행복하게 하는 속에 자신의 행복도 있습니다. 큰일 났다, 괴롭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어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숙명 전환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올해의 모토는 그렇기 때문에로 합시다. 학계본부의 사제회관에서 새해 첫날 오후 1시 반부터 열린 신년 근행회에 참석한 신이치는 인사말에서 법화경 수령품에 나오는 매자작 신념, 항상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기를 법화경 493쪽을 언급했다. 매자작 신념은 한마디로 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일념입니다. 부처의 매자작 신념은 일체 중생의 성불입니다. 부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언제나 염원하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게 할지를 생각합니다. 우리도 오저의 일념에 늘 무엇이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고 기원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자신의 경애가 여실히 나타납니다. 어범불 니치렌 대성인의 구원의 제자인 우리는 대성인의 대원인 광선유포와 모든 민중의 행복을 나의 일념, 나의 사명으로 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구원의 맹세로 되돌아가 광포를 바라고 기원하며 행동하는 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나도 매일이 새해 첫날이다 라고 정하고 청신한 숨결로 올해도 법을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힘껏 동분서주 하겠노라고 결의합니다. 신해치의 이야기는 3에서 4분 정도였지만 기백이 가득 넘치는 지도였다. 교학의 해 제2년은 1월 1일자 세교신문에 연재하기 시작한 신해치의 관심 본존초 강의로 대교학 운동의 막을 열었다. 신해치는 세계의 불법의 생명 존엄과 자비의 천리를 발신하고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창조하는 새로운 인간주의 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하게 결의했다. 또 그는 올해는 전국 각 방면을 돌면서 새로운 동지를 만나 새로운 발심의 유대를 맺자고 굳게 다짐했다. 신해치는 새해를 출발함에 앞서 목숨은 한이 있나니 아끼지 말지어다. 끝내 원해야 할 것은 불국인이라 어서 955조라는 성운을 생명에 깊이 새겼다. 말법 광선유포의 여로가 순풍에 돛단 듯한 나날일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 여로는 성남 파도가 출렁이는 해로이고 풍설이 휘몰아치는 험로이다. 그러므로 불석신명을 각오하고 실천하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없다. 새해 첫날 저녁 신해치는 순회 간부와 함께 시즈오카 연수 도량으로 갔다. 학회는 각지에 있는 연수원의 명칭을 한 해 전에 연수 도량으로 바꿨다. 도량은 본래 석존이 성도한 장소를 가리키는 말로 성불 득도를 위해 수행하는 장소를 뜻했다. 학회의 연수원은 광선유포와 일생 성불을 위해 불법을 연천하는 장소이므로 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칭으로 바꾸게 되었다. 이 1978년은 초대회장 마키쿠치 스네 사부로와 제2대 회장 도다 조세이가 군부정부의 탄압으로 체포, 투옥된 지 35년이 되는 해였다. 신해치는 연초에 시즈오카 연수도량에 있는 마키구치원을 방문해 순란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의 마성과 엄연히 끝까지 맞선 선사와 은사를 추모하면서 한 해의 승리를 맹세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었다. 목숨을 깎는 듯한 격투에 이은 격투 속에서 신해치는 언제나 마키구치와 도다의 옥중투쟁을 마음속에 그리곤 했다. 특히 마키구치는 고령인데다 영양실조에 시달리면서도 신문당하는 자리에서조차 군부 정부의 정신적 지주인 국가 신도의 그릇됨을 당당하게 지적했다. 그리고 불법의 정의를 끝까지 외치고 감옥에서 서거했다. 신이치는 늘 자신에게 말했다. 마키코치 선생님의 장렬한 투쟁을 생각하면 나는 아직 멀었다. 사자오와 같은 창제로 무한한 힘을 불러일으켜 용맹 과감하게 투쟁해야 한다. 더욱. 이튿날 이 일은 신이치의 50살 생일이다. 아침에 신이치는 마키구치원에서 진지하게 기원하면서 50살이라는 인생의 의미를 생각했다. 니지렌 대성인은 새는 나이로 50살에 다스노구치 법난을 만나 사도로 유죄되셨다. 사도에서 계목초와 관심 본존초 등 중요한 어설을 차례차례 써서 위대한 법문을 설에 남기셨다. 나도 대성인의 문화이기에 그 어떤 시련이 닥친다 해도 용감하게 뛰어나가 일년부재 광선유포의 대도를 열어야 한다. 신해치는 이렇게 결의를 다지고 새로운 해의 대투쟁을 개시했다. 그에게는 잠깐의 휴식도 없었다. 신해치는 7개의 종이 끝나는 이듬해 1979년 5월 3일까지가 21세기 광선유포의 기반을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때라고 마음 깊이 정했다. 1월 6일에는 교학의 해 제2년의 신춘 본부 간부회가 창가 문화회관 안에 있는 광선회관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회합에서는 광포제 2장의 지부제 실시가 발표되었다. 지금까지의 총블럭을 지부로 하고 원칙적으로 총블럭장은 지부장, 총블럭위원은 지부 부임부장, 남녀 청년부의 총블럭장은 지부 남녀부장으로 되어 새롭게 전진하게 되었다. 지부제에 대해서는 각부의 요청을 바탕으로 부회장실 회의와 현장 회의에서 검토를 거듭했다.
학계 초창기의 종적 조직 체계 시절에는 지부장과 지부 부임부장이 회원의 신심을 지탱하는 의처가 되어 모두를 격려하면서 홍교의 연대를 넓혔다. 이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각 지역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확신과 희망이 넘치는 불법대화 연대를 넓혀 학계 전통의 신심 연마의 조직을 구축하게 된다. 지금까지 총블럭장과 총블럭위원으로 활약한 신임 지부장과 신임 지부 부임부장은 이 발표에 불타올랐다. 그들 모두는 지부제를 단순한 명칭 변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새롭게 결의했다. 그 까닭은 자신의 몸을 내던지듯 분투하는 초창기 지부 간부의 모습을 직접 보았거나 또는 전에 들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다 조세이가 제2대 회장에 취임하기 직전인 1951년 4월, 학회는 12개 지부의 진용으로 출발했다. 도다가 회장에 취임할 당시 실질적인 회원수는 3,000명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6년 뒤에는 33개 지부에 포진이 되고 지부원이 10만 세대가 넘는 큰 지부도 생겼다. 요컨대 지부장, 지부 부임부장은 법기를 드높이 받쳐들고 광포 확대의 투장으로 일어서서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조직을 크게 발전시킨 존재라고 해야 하리라. 한순간의 방심도 주저함도 정체도 용납하지 않고 끊임없이 투쟁해야 비로소 크게 전진할 수 있다. 야마모토 신이치도 청년 시절에 초창기 분교 지부장 대리로서 광선유포를 지휘했다. 그때 신이치는 지부원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결의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모두가 철저히 근행하고 활동의 제1선으로 뛰어나가 홍교의 대환희를 실감하여 신심을 깊이 확신하기를 염원하면서 활동을 계속해왔다. 학계 조직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부처에게서 불자를 맡게 되는 일을 뜻한다. 지구보다도 무거운 생명 하나하나를 내게 맡기셨다. 신이시는 이렇게 생각해왔다. 그렇기에 한 사람이라도 불행의 울게 그대로 놔둘 수는 없었다. 사회는 경륜이다. 강한 생명력과 부동의 신념, 풍부한 지혜가 없으면 건너지 못한다. 그 원천은 신심밖에 없다. 신이치는 날마다 지부원의 행복을 끝까지 기원했다. 스스로 홍교에 앞장서서 투쟁하며 좌절광포의 실천을 가르치고 나타냈다. 그 행동은 행복해지기 위한 직도를 전하는 일이기도 했다. 니치렌 대성인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법화경이라 함은 일체 중생을 부처가 되게 하는 비술이 있는 경이니라. 어서 1046조.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한 신심이고 홍교이고 광선유포이다. 신이치는 무엇보다 그 사실을 모든 지부원이 알기를 바랐다. 그리고 행복의 실증을 나타내기를 바랐다. 신이치가 지부장 대리로 지휘하기 시작하자 지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자다미는 언제나 밝게 웃는 얼굴로 감싸이게 되었다. 그 까닭은 행복의 비술이야말로 학계 활동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모두가 씩씩하게 홍교하러 달리는 가운데 공덕의 체험이 잇따라 생겨났기 때문이었다. 자담회가 열리면 공덕을 받은 체험을 모든 이가 앞다투어 말하기 시작했다. 그 체험이 또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발심을 촉구해 환희에 찬 실천의 파동이 넓혀졌다. 강인한 조직, 무적의 조직이란 공덕의 체험담이라는 꽃이 긍지 드높게 만발하는 조직을 말한다. 감옥에서 지영보살의 사명을 자각한 도다 조세이는 회장으로서 광선이포를 지휘하면서 12개 지부의 체제를 갖추었다. 이것이 조직의 원료가 되어 창가학계는 노도와 같이 크게 전진할 수 있었다. 학계는 광포 제2장으로 들어서게 되었고 전국의 훌륭한 회관을 차례차례 건설하면서 착실하게 법성을 갖춰갔다. 신의지 더욱더 인재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하게 느꼈다. 건물이 아무리 훌륭해도 인재가 없으면 선장이나 기관장을 비롯한 승무원이 없는 큰 배와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이치는 지부제를 옮기면서 지부 조직을 지역에 설치함으로써 초창기 지부처럼 청신한 기운을 일으켜 학계의 구석구석까지 투쟁 정신을 불타오르게 하여 투장을 육성하자고 결의했다. 그를 위한 포석은 한 해 전인 1917년 2월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신해치는 초창기 스기나미 지부를 구축한 공로자의 추선 법요 때 스기나미 지부 출신자 대표로 구성된 스기나미회를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그 뒤 가마타 지부의 가마타회 등 초창기 12개 지부 대표로 구성된 그룹 결성을 추진했다. 그는 초창기 활동을 아는 멤버가 그 정신과 실천을 후배들에게 나타내고 부랴불굴의 참가 정신을 끝까지 전해가기를 바랐다. 1978년 1월 12일 저녁, 신이치는 도쿄 시나노마치에서 열린 스키지 지부의 스키지회 회합에 참석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외쳤다. 도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광선유포의 사명을 가르쳐 주셔서 홍규의 법기인 지부기가 드디어 전국 각지에 휘날리게 되었습니다. 그 확대의 정신과 실천을 후배들에게 전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완수하려면 자신이 행동으로 직접 가르쳐 줄 수밖에 없습니다. 솔선수범하는 투장이 되어 주십시오. 한 사람의 용기와 정열 넘치는 행동이 물결을 일으키고 만파로 넓혀져 새로운 문을 여는 법이다. 신해치는 도다의 지도는 그야말로 준엄했다고 말했다. 그 까닭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길은 일생성불이고 광선유포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어서와 경문에도 분명히 나와 있듯이 불석신명, 신명을 아끼지 않는다이고 신경법중, 몸은 가볍고 법은 무겁다입니다. 요컨대 절대로 평탄한 길이 아닌 커다란 어려움이 기다리는 목숨을 건 험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다 선생님은 그런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 있는 용자를 만들어야 한다며 엄하게 훈련하고 단련해 육성하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정법 정의를 관철하는 어려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도다 선생님에게 훈도받고 초창기를 개척하신 여러분은 지금이야말로 나와 함께 그 정신과 실천을 많은 후배에게 몸으로 모두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강포 제2장의 지부제가 시작되었지만 지부제 실시는 지금까지의 총블럭장과 총블럭위원이 초창기 12개 지부 시절의 지부장과 지부 부임부장이라는 자각으로 일어서서 새로운 창가업계 건설에 착수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려면 초창기 개척자인 여러분이 후배들을 위해 일어서야 합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신앙자의 모범을 보이고 지부장을 비롯한 후배들을 상냥하고 따뜻하게 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대를 보내면서 후배들의 성장을 바라고 기원할 수 있는 대선배가 되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자기 실심의 발걸음을 절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월월 1일 강성해 지시라 어서 1190쪽라고 대성인이 말씀하셨듯이 어디까지나 광선유포라는 사명을 위해 살아가면서 꿋꿋이 전진하면 진정으로 충실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무량한 자긍심과 무량한 공덕, 그리고 무량한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재 육성은 선배가 훌륭한 모범을 보이고 촉발시키는 곳에서 시작된다. 사람은 목표로 삼아야 하는 모범을 발견했을 때 크게 성장하는 법이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지부제를 궤도에 올려 지부장과 지부 부임부장을 중심으로 모든 지부원이 한 마음이 되어 활력에 넘쳐 전진할 수 있도록 지도부 육성에도 힘을 쏟았다. 당시 총블럭장과 대블럭장, 현재 지구부장 등의 라인 역직에서 활약하다가 후배에게 바통을 넘겨준 연배자는 총블럭 지도위원과 대블럭 지도원 등의 지도부로서 후배를 격려하는 활동을 했다. 신해치는 지부제를 발표하기 하루 전인 1월 5일 지도부 최고회의에 참석했다. 신해치는 지부제를 지탱하는 가장 큰 열쇠는 지도부에 있다고 생각했다. 지도부의 사명은 훗날 다보해 등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어린 나무를 거목으로 기르려면 버팀목이 필요하다. 땅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기 전에 폭풍이 불어닥치면 쓰러지고 만다. 단결이라는 총압력이 학회의 강함이다. 신해치는 지도부 최고회의에서 어본존은 절대이고 그 어본존에 대한 정신의 신심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행불행이 결정된다고 말하고 지도부의 사명을 언급했다. 라인 조직의 정역직자는 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많아 매우 바쁘고 활동량도 상당합니다. 그러므로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젊은 리더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라인의 리더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꼭 격려와 지도의 손길을 모든 회원에게 충분하게 보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험이 풍부하고 중후한 신심의 광포의 보배라고도 해야 할 지도부 여러분이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심한 격려와 지도의 손길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지도부 여러분과 라인 조직의 리더가 이체동심의 단결을 도모해야 광선유포의 조직은 반석같이 됩니다. 격려는 혼을 분기시키고 동지의 스크럼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불굴의 용자로 바꾼다. 인생에는 곤란도 파란도 있다. 병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일이 막다른 곳 몰릴 때도 있다. 직장, 지역, 가정에서 인간관계로 고민할 때도 있다. 말하자면 산다는 것은 투쟁이고 인생은 전쟁터이다. 동지는 그 속에서 고뇌를 극복하기를 바라며 필사적으로 학회 활동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지쳐 앞으로 나아갈 기력조차 없을 때도 있으리라. 고뇌에 짓눌려 신심의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으리라. 또는 어본존이라는 최고의 보주를 얻었으면서도 그 굉장함을 모르고 비탄의 나날을 보내는 사람도 있다. 또 원질과 만심 때문에 신심의 올바른 궤도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다. 모두 고뇌와 미혹이라는 병에 침식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신해치는 지도부의 사명에 관해 큰 소리로 호소했다. 지도부 여러분은 아무쪼록 광포의 적십자가 되기 바랍니다. 고뇌하는 사람, 아픈 사람, 신심에 대한 확신이 약한 사람, 지친 사람, 악연의 사람, 우치의 사람과 끈기 있게 대화하고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신심의 격려의 손길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오랜 신앙 체험과 확신은 그를 위한 최대의 힘입니다. 지도부는 각 조직과 각 지역에서 광선유포를 떠받치는 신심의 황금 기둥입니다. 저 사람이 있으니 문제없다. 우리의 자랑이다 라고 들을 수 있는 동지의 거울이 안심의 의처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후배를 육성할 때는 무엇보다도 신심의 기본을 잘 지도해 주십시오. 어떤 일이든 기본을 습득하는 일이 근본이고 기본이 확립되어야 성장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의 역직이 곧 신심의 위는 아닙니다. 열심히 활동하고 신심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신심의 고위에 있는 사람이고 어번존에게 상찬받는 사람입니다. 또 지역에서는 학회의 전권대사라는 자각으로 신뢰의 폭을 넓히기 바랍니다. 신해치는 요 몇 해 사이 초창기에 꿋꿋이 투쟁한 공로자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지막까지 광선유포의 사명을 위해 끝까지 살아서 인생을 훌륭하게 마무리하기 바랍니다라고 호소해왔다. 초대회장 마케코치 스네사부로도 제2대 회장 도다 조세이도 목숨이 닿을 때까지 정법 정의를 외치며 신념을 관철했다. 민중의 무너지지 않는 행복을 구축하기 위해 불꽃처럼 자신을 모두 불태우고 생애의 막을 내렸다. 중요한 점은 마지막 순간까지 투쟁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또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신이치는 한 해 전인 1977년 12월에 미야자키 지부 결성 19주년을 축하하는 기념 간부회에 참석했을 때도 선배 간부의 자세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많은 사람에게서 그때 해준 격려로 경에 혁명할 수 있었고 이렇게 행복해졌습니다. 라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처럼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일이야말로 불법자로서의 최고 명예이고 자랑이지 않겠습니까? 홍교 그리고 신심 지도보다 뛰어난 성업은 없다. 생애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지용 보살이고 부처이다. 어쨌든 신일치는 지부제를 발족하면서 신임 지부장과 지부 부임부장이 유감없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배 간부와 지도부의 활동 과제를 분명히 하는 등 한 해 전부터 새로운 출발의 태세를 갖추었다. 총 블럭에서 지부로 이행되면서 지부장과 지부 부임부장을 비롯한 지부 간부의 의식과 자각이 크게 바뀌었다.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광포를 추진하는 근본은 바로 인간의 일념 전환에 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용맹심을 분기시킨다면 목소리도 표정도 행동도 기백도 바뀐다. 그리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전환할 수 있다. 그것이 의정부리의 원리이다. 무릇 정신이 변하지 않는 한
겉모습이 아무리 변해도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위대한 시인 히트먼의 탁견이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지부제 이행을 출발점으로 하여 21세기를 향해 도도히 흐르는 광선유포의 커다란 조류를 만들고자 신년 초부터 힘차게 행동을 개시했다. 또 인류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세계의 지도자와 계속해서 대화했다. 시간은 돌이킬 수 없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지금 하지 않으면 미래에 큰 후회를 남긴다. 나 자신의 역사에 오점을 남기면 안 된다고 시네치는 결의했다. 1월 12일 오전 시네치는 도쿄 시나노마치의 세이쿄 신문사에서 에드워드 M. 케네디 미국 상원 의원을 맞이해 회담했다. 에드워드는 케네디 가문의 넷째 아들이다. 큰아들 조셉은 대통령을 목표로 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사했다. 둘째 아들 존은 큰형의 유지를 이어받아 1961년 1월에 43살의 젊은 나이로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1963년 11월에 유세장인 댈러스에서 암살되었다. 셋째 아들 로버트도 1968년 6월에 대통령 예비 선거를 하다가 흉탄에 쓰러졌다. 에드워드는 존이 대통령을 하던 1962년에 30살의 나이로 상원 의원이 되었다. 케네디 가문의 비극에 위축되지 않고 죽은 형들이 품은 정치의 뜻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신념의 횃불을 들었다. 에드워드는 용맹함이 가득 넘치는 당당한 체구에 섬세한 감각과 투혼이 있는 젊은 리더이다. 케네디 스마일이라고 일컫는 웃는 얼굴에는 많은 사람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었다. 웃는 얼굴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호와 대화의 문을 연다. 그리고 그 얼굴은 높고도 큰 경애의 봉우리에 피어나는 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에드워드는 중국을 방문하고 일본에 들렀다. 도쿄에서는 2박 3일 동안 머물렀는데 그 사이에 시네치와 회담을 하게 된 것이다. 시네치가 힘주어 말하기 시작했다. 형님이신 케네디 대통령은 인류의 희망이라는 빛나는 횃불이 되어 존귀한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지금 당신은 형님의 이상을 이어받아 평화를 위해 달리고 계십니다. 고 케네디 대통령도 반드시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 의원과 야마모토 시니치는 그때까지 몇 차례 편지를 교환했다. 의원은 얼굴에 온화한 웃음을 띄우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창가학계 활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장님을 예방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의원은 이제 막 방문하고 온 중국에 관해 시네치의 견해를 물었다. 종교단체인 창가학회와 종교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국가 중국이 깊은 우위와 신뢰 유대를 맺고 있음에 깊은 관심이 있었던 모양이다. 시네치가 대답했다. 창가학회는 어디까지나 불법을 기조로 하여 평화와 문화를 추진하는 단체로서 우호를 촉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3차례 중국을 방문해 저원나이 총리를 비롯한 많은 요인과 대화했습니다. 대화에서는 종교에 관한 논의가 아닌 문화와 교육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전개하여 같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대화했습니다. 의원은 국가와 사회라는 집단의 체제에 역점을 둔 중국 공산당의 사상과 개인의 구제에 역점을 둔 불교 사상은 서로 대립하는 사상이 아니겠냐며 우려하고 있었다.